혹시 지금 다리가 자주 저리시나요?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자다가 종아리가 뻐근하고 쿡쿡 쑤신 적 있나요?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렇게 넘긴 적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대수롭지 않게 여긴 다리 저림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오늘은 다리 저림을 방치한 끝에 휠체어 신세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김성호 씨 52세. 서울 근교에서 자영업을 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병원은 감기 걸렸을 때 외엔 거의 안 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이상하네, 어제 오래 걷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운전 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 왼쪽 다리가 찌릿하더니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전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세를 고쳐 앉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등산 모임에서도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정상을 향해 씩씩하게 걷던 김씨가 요즘은 자꾸 뒤처지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야, 체력 많이 떨어졌네. 살 좀 빼야겠다. 친구들은 농담처럼 말했고 김씨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10분 이상 걸으면 다리가 타는 것처럼 아프고 주저앉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걸까? 운동 부족인가?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 실수를 김씨도 했습니다. 조금만 쉬면 낫겠지. 병원은 좀 오버 아닌가? 2023년 가을 김씨는 평소처럼 가게를 마치고 퇴근 중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순간 몸이 휘청 그대로 철제 계단 위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고 김씨는 얼굴이 빨개져 얼른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당황한 순간이었죠. 그 길로 응급실에 실려간 김씨는 MRI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요추 디스크 돌출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신경이 눌려서 진행성 손상이 왔고 지금 수술을 안 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김씨는 멍해졌습니다. 이게 그렇게 심한 병이었단 말이야? 수술은 곧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손상이 꽤 진행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김씨는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재활치료도 받았지만 계단을 오르는 건커녕 10분도 서 있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김씨는 휠체어를 구입했습니다. 병원비는 벌써 1,000만 원을 넘겼고 가게도 접어야 했습니다. 그냥 다리가 저려서 피곤한 줄 알았어요.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진짜 몰랐습니다. 김씨는 병원 복도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후회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김씨는 스마트폰도 잘 쓰고 차도 있고 병원은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병원 예약은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병원을 미뤘습니다. 왜일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무섭다는 이유로, 괜찮아지겠지 하는 근거 없는 낙관. 그 무엇도 김씨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다리가 자주 저리진 않으신가요? 걷다가 다리에 힘이 빠진 적 없으신가요? 밤에 종아리가 쿡쿡 쑤시고 자다가 깬 적은요? 그렇다면 김씨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50대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 체형 교정, 간단한 시술로도 해결됩니다. 하지만 신경이 눌리는 상태로 수개월 이상 방치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다리 저림 단순히 피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척추질환, 당뇨성 말초신경병증, 혈관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김씨는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만 갔더라면 지금 이 휠체어는 없었을 겁니다. 혹시 지금 다리가 저리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도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리 저림은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몸이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이번에 다른 분의 사례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다리 저림? 그깟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아, 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요? 마트 돌고 나면 원래 다리 뻐근하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50대 아주머니의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웃기지만 슬프고 가볍지만 무거운 반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춘자 56세. 경기도 부천에 사는 박춘자 씨. 올해 56세로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자영업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성격은 활달하고
동네 마트에 가면 직원보다 더 상품 위치를 잘 아는 마트 여왕으로 통했죠. 그녀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집안일, 낮엔 가게일, 저녁엔 마트 쇼핑.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양말을 신으려면 자꾸 종아리가 저리지? 잠깐만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가 아프네. 에이 뭐 갱년기인가 보다. 그녀는 웃어 넘겼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마트에 간 춘자씨. 무 하나, 파 2단, 사골곰탕 1+1을 사서 카트를 끌며 유유히 걷던 그녀. 그런데 속옷 코너 앞에서 빨간 레이스 삼각 팬티에 눈길이 머문 그 찰나 갑자기 왼쪽 다리가 툭 하고 꺾이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어머 괜찮으세요? 어휴 미끄러지셨나봐요. 직원과 손님들이 달려왔고 춘자씨는 얼굴이 새빨개져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다리에 감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엉겁결에 119에 실려간 춘자씨. 구급대원에게도 민망해서 아니 그냥 팬티 보다가 흥분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농담을 던졌지만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고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돼 있고 디스크도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미 신경 손상이 진행 중이고 당분간은 보행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춘자씨는 황당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산을 탔어? 헬스를 했어? 마트밖에 안 갔는데?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마트에서 걷고 서 있는 시간이 많고 꾸준히 무리한 자세를 반복하셨겠죠. 그러고 보니 1시간 넘게 장도 보고 마트에서 하필이면 맨 밑칸에 있는 물건 사느라 쪼그려 앉고 카트 밀면서 허리도 비틀고 그 모든 게 작은 누적이었던 겁니다. 졸지에 휠체어 탄 마트 여왕. 춘자씨는 당분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다정하게 춘자님하고 불러줬지만 그녀의 자존감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단독 보행은 어려웠고 휠체어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 동네 마트를 다시 찾은 그녀.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어머, 어디 다치셨어요? 그냥 팬티 고르다가 인생 고른 거지 뭐. 춘자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병원 한 번만 먼저 갔더라면. 양말 신을 때 저렸던 게 시작이었는데. 춘자씨는 입원 중 만난 재활 전문 선생님과 함께 꾸준히 운동하고 체형 교정과 식단 조절, 물리치료, 근력 강화 운동까지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 걷기 보조기를 뗐고 9개월째 되는 날에는 마트를 다시 2발로 걷게 됐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오래 서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난 이제 마트 갈 때 무조건 운동화 신고 30분 이상 안 걸어요. 양말 신다가 저리면 바로 병원 갑니다. 레이스 팬티는 인터넷으로 삽니다. 다리 저림 절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춘자씨의 이야기는 웃기지만 우리 모두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양말 신다가 저리던 다리,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 들다 뻐근해진 허리,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그게 바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 저림은 다음과 같은 질환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 말초신경병증, 하지정맥류, 당뇨병성 신경질환. 여기서 예방법 이 5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이상 징후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세요. 둘째, 허리를 무리하게 숙이거나 오래 서 있는 자세는 피하세요. 셋째, 40대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척추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넷째, 다리 저림이 있을 땐 순환 개선제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다섯째, 운동은 반드시 걷기, 수영, 스트레칭 위주로 하세요. 박춘자 씨처럼 웃으며 넘기다 진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리 저림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언젠가 당신을 강제로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을 마트 여왕이 될 수도 있는 주변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